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대기업의 타이틀을 얹고서 왕관을 쓴 거죠. 아무도 답장 안 해요. 아무도 반응도 없고요. 지금 퇴사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왜 불안하지? 그냥 즐겨야 되겠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퇴사를 하고 벌써 거의 이제 한 1년 정도 다 돼가잖아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고 많이 느끼는데 그때는 되게 자신감도 넘치고 흥미진진하고 너무 설레고 이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가 약간 좀 불안한 시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퇴사를 하고 고정비를 줄인다고 매일같이 집에서만 일을 했었거든요. 일하는 공간과 자는 공간에 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좀 지친 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큰맘 먹고 헬스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클라이밍도 했었죠. 퇴사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매일같이 일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미친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 생각 외에 다른 거에 좀 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았던 게 클라이밍이었어요. 클라이밍은 위로 올라갈 때는 다른 잡생각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어떻게 오를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뭔가 휴식, 안정감의 마음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앉아 있어야지만 일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막 시키는 일, 이거 해, 그 다음 목표는 이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혼자 생각을 해서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걸 다 내려놓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내가 계획하고 결단 내리는 데는 생각이 필요하지만 반복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뇌가 멀미할 정도로 뭔가 안에 갇히게 되더라고, 내 스스로가. 그래서 just keep trying, just keep going. 그냥 결단 내렸으면 그냥 해보자. 되든 안 되든 해보자. 내가 하고 싶었던 퇴사를 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지? 하와이를 거의 한 3주 정도 갔다 오면서 그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원래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3주 동안 휴가 중에 그 책을 다 읽었었는데 지금도 사실 한 번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알랭드 보통이 역사학 전공하고 철학 석사하고 하버드대에서 철학 박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그동안에 저는 대기업의 타이틀을 얹고서 왕관을 쓴 거죠. 왕관을 쓰고 있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메일 한 통 보내면 반응이 제깍제깍 와요. 회의에서 가볍게 얘기한 것도 다른 부서, 다른 회사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회사를 나와서 내가 회사 명을 하나 차리고 이거를 막 뭘로 한다고 해도 아무도 답장 안 해요. 아무도 반응도 없고요. 그냥 들을 때만 네 하고서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저의 타이틀은 없어졌으니까. 저는 회사에서 과거에 핵심 인재도 했었고 회사에서 이런 성과도 냈었고 글로벌 어떤 회사와 협업도 해서 큰 성과도 이뤘고 조기 진급도 했었고 이런 게 다 있었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당장에 중요한 거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퍼포먼스를 내야 해. 그게 저한테 떨어진 숙제 같은 거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마음이 진짜 급하구나. 내가 대기업 타이틀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학교를 졸업했고 어떻게 석사를 밟았고 나름의 막 그 술 한잔 하면서 막 이만큼 쌓아 올릴 과거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의 업무적인 스킬들을 하나씩 레벨업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딱 나온 거잖아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을 무시하고 저는 퇴사를 했으니까 되게 단기간에 뭘 보여주려고 하니까 체할 것 같은 거죠. 다음에 내 친구들 만났을 때 뭘 보여줘야 해. 무슨 명함을 보여줘야 돼. 어떤 매출을 일으켰어. 어떤 성과를 이뤘어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저를 올감했던 거였죠. 제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불안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선망하느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거를 끊어내야 되겠다. 퇴사를 했는데 당장에 무슨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 어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제가 퇴사를 하고 운이 정말 좋게도 뒤로 가진 않았어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 속도가 느릴 뿐인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삶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와이에서 특히 다 밑줄까지 쳐가면서 이거 읽고 또 읽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문장들이거든요. 삶의 조건의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지위 문제가 고용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고용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마음에 안심을 줬던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AI 그리고 로봇 이게 되게 컸었거든요. 지금 생각할 때 앞으로는 정말 큰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책에서 준 교훈은 뭐였냐면 AI 로봇, 물론 뭐 큰 변화긴 하지만 과거에도 엄청나게 불안 요소가 많았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불안함을 되게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예시를 들면은 자동현금 인출기 ATM이라고 하죠. 1968년도에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대혁명이었겠어요. 10년 뒤 세상의 ATM 숫자는 5만 대로 늘어났고요. 2000년대에는 10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성과라 해도 은행에 출납원이 ATM에 찬사를 보내기는 힘든 노릇이다. 수치가 증명하듯이 ATM 한 대는 무려 37명의 은행 출납개원 일을 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일반인을 상대하는 은행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 가운데 반 정도인 50만 명이 일자를 잃었다고 해요. 이 ATM기 하나로. 우리는 지금 ATM기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은행원들은 ATM기 때문에 엄청난 불안과 압박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도 나는 로봇에 대체될 거야. 나는 기계에 대체될 거야. 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피고용자들은 또 시장에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회사의 압박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걱정해야 한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과 용역의 손에 낡은 것이 금방 밀려나는 현상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철도가 발명된 뒤에는 운하가 밀려났고 제트 엔진이 도입된 뒤에는 여객선이 밀려났고 자동차가 개발된 뒤에는 말이 밀려났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자리한 뒤에는 타자기가 밀려났던 거였죠. 그거를 개발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과거도 지금도 되게 똑같지 않나요? 과거에도 말을 끄는 회사는 파산을 했을 수도 있고요. 타자기를 운영하는 회사는 똑같이 회사 경영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공장이 문을 닫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빈번했을 거라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불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걸 내려놓고 AI가 도입되고 로봇이 도입되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사면 생존할 것인가 이런 걸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냥 즐겨야 되겠다. 하나의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내 밥줄은 끝난 건가?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로봇이 내 일을 대체해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완전하게 행복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기로 했고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불안함 느끼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Just keep going, just keep trying.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